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란 암석에 열과 압력이 가해져서 생기는 암석입니다. 이렇게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 작용을 변성작용이라고 해요. 변성작용은 열이 주가 되는 작용과 압력이 주가 되는 작용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이 주가 되는 변성작용을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접촉 변성작용. 잘 안 보이네. 접촉 변성작용. 자, 땅 속에 마그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마그마랑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변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그마랑 접촉하는 부분만 변성이 돼서 좁은 범위의 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접촉 변성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압력이 주가 되는 변성작용을 우리가 광역 변성작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석이 있는데 이거를 변성시키고 싶어. 변성작용을 시키고 싶어. 막 우리가 그 위에서 뛰고 막 꽉 쥐고 한다고 암석이 변성되지 않죠. 이제 변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상상 이상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냐면 대륙과 대륙이 부딪혀서 큰 습곡산맥, 산을 만들 정도의 이제 그런 충격과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충격과 압력이 일어날 때가 대규모 지각 변동이 발생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히말라야 산맥이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륙과 대륙이 꽝 충돌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압력과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다라고 해서 광역 변성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는 변성작용은 이제 변성암 지역만의 특별한 변성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없다면은 퇴적물들이 이쁘게 쌓여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외부 자극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빡 가해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층이 더 이상 이렇게 이쁘게 쌓여있지 못하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변성 구조를 우리가 습곡이다 라고 부르게 되면 이 위로 볼록한 곳을 우리가 배사,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곳을 향사라고 부르게 된다까지.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누르는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다 라고 부르냐면 횡압력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쪽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 작용했다 라고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변성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양쪽으로 밀었을 때 휘어지지만 더 만약에 밀어, 그럼 결국에 땅과 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땅이 똑 끊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똑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길 단자를 써서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층. 그래서 하나의 땅이 두 개로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어봅시다. 그래서 요 손에서 위쪽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위쪽에 이렇게 닿는 여기 부분을 우리가 하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층에 의해서 하나의 땅이 상반과 하반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단층으로 다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쌤이 단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단층. 자, 지금 중간에 줄무늬가 있죠. 이렇게 B금인데 이것도 같이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단층이 만들어지려면은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될까? 그렇지, 양쪽으로 이렇게 꽉 밀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의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단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단층을 우리가 역단층이다. 그래서 상반이 위로 갔다, 상반이 상승했다 라고 해서 상상력, 상반이 상승하며 역단층,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층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빗금을 그어주면은, 자, 이번엔 상반이 어디로 이동했죠? 조금 엇그렸는데. 자, 상반이 이번엔 밑으로 이동하고 있죠. 상반이 밑으로 이동하는 단층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요런 단층이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쫙 잡아당겨. 막 무자비하게 잡아당겨. 그러면은 요런 식의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층을, 이렇게 잡아 끄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부르며, 지읒이잖아. 그래서 요런 단층을 정단층이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지읒지읒 장력이 발생하면은 정단층.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세적 구조래. 변성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염리라고 부르는 변성 구조가 생기는데, 말 그대로 얘는 염리라고 하는 건 줄무늬를 얘기를 해요. 줄무늬가 생긴대. 이 암석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암석에 이렇게 압력이 작용을 해. 압력이. 자, 양쪽에 횡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횡압력이 작용을 하면은 이제 횡압력이 작용을 하면은 입자에 재배열이 발생을 해. 재배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여기 화성 안바트에서 마그마가 굳을 때 이렇게 조립실과 세립실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냉각 속도에 따라서 입자가 끼리끼리 모일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이였잖아. 그러니까 마그마가 굳을 때 이제 같은 입자끼리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이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말하는 압력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상 이상의 그냥 보통 압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열도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서 고온 고압의 환경에 이렇게 환경에 이제 처하게 되면은 이 입자끼리 야 끼리끼리 다시 모여봐. 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 이러면서 끼리끼리 모일 수 있는 재배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배열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재배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양쪽으로 미니 행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은 색깔 입자끼리 쭉, 흰 색깔 입자끼리 쭉, 그래서 이런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립질, 입자가 작은 암석을 우리가 세립질이라고 하는데, 요런 세립질 암석이 요런 변성작용을 받아서 정말 희미한 줄무늬를 만들어. 아예 줄무늬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런 줄무늬를 우리가 편리, 염리 중에서도 요 살짝 진짜 미약하게 나타나는 걸 편리라고 하며, 요게 있는 거 우리가 편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질, 입자가 좀 큰 암석이 이런 재배열 과정을 받으면요, 완전히 그냥 얼룩말 무늬처럼 돼. 그냥 딱 봤을 때, 줄무늬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편마 구조라고 하고, 이런 편마 구조가 있는 암석을 우리가 편마암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 편암이, 이 변성작용을 더 막 엄청나게 계속 받습니다. 그러면은 편마암으로 이제 진화할 수도 있다. 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변성암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변성암 종류. 자, 사암이 변성받아요. 뭐 접촉이든 강력이든 상관없어.